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무릎이 시큰거려 숨이 차고 친구와 약속을 잡아도 혹시 오래 걸어야 할까 걱정부터 드는 일들. 이런 불편함이 쌓이면 삶의 즐거움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통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서 작은 균형이 무너졌고 그 결과 통증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그 균형만 되찾아주면 여러분도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한 운동법이나 치료받으라는 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 어깨까지 동시에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매일 밤 단 3분이면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순간에도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매일 아침 통증에 시달리며 약에 의존하는 생활을 계속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두 다리로 편안히 걸어나가는 즐거움, 허리를 곧게 펴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산책하는 행복,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통증으로 가장 힘드신가요?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아니면 어깨입니까? 혹시 오늘도 진통제를 손에 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진통제를 줄이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비밀 포인트, 그곳을 어떻게 자극하면 되는지, 왜 효과가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통증 없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당연히 허리만 주무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문질러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사실 저도 의사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 목, 이 모든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곳이 틀어지면 다른 곳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허리가 아픈 것 같아도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첫 번째 비밀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진료실에 찾아왔던 70대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영호님은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팔을 들기도 힘들었고 옷을 입을 때마다 팔이 걸려서 눈물이 날 정도였지요. 밤에는 욱신거리는 어깨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깨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무릎까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통증이 여기저기 번지니 일상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영호님은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통증은 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깨만 주무르셔서는 별로 좋아지지 않으실 거예요. 몸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오히려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시면 어깨뿐 아니라 허리와 무릎까지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허벅지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거기를 만져야 하느냐는 의문이 드신 거지요. 하지만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니 믿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단 3분 동안 허벅지 앞쪽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가며 문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팔을 들 때 그토록 고통스럽던 어깨가 한결 편해진 겁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허리와 무릎 통증까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앞쪽 근육은 의학적으로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육은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근육이 아닙니다. 골반을 앞으로 당기고 무릎을 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무릎은 뒤로 꺾이면서 허리와 무릎에 동시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바로 잡히고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물리치료, 임상 연구에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을 완화했을 때 무릎 앞 통증이 줄어들고 허리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먼저 배와 다리가 만나는 앞쪽을 손으로 만져보시면 단단한 뼈가 만져질 겁니다. 그게 골반뼈입니다. 그 골반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을 쭉 내려가 보세요. 골반에서 무릎으로 이어지는 길의 중간쯤 되는 지점, 바로 거기가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뭉쳐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서서히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눌렀을 때 뻐근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꾸준히 하시면 통증은 점점 사라지고 근육은 부드러워질 겁니다.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각각 1분 정도만 해주세요. 하루 3번, 아침 저녁으로 습관처럼 이어가시면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힘을 과하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이 풀린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 작은 동작이 가져오는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뭉친 허벅지가 풀리면 허리가 곧게 펴지고 무릎 관절이 제자리로 돌아오며 어깨까지도 편안해집니다. 한 곳을 풀었는데 온몸이 좋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요? 허리만 주무르다가 더 아프기만 했는데 허벅지를 풀고 나니 허리가 이렇게 편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허리나 무릎이 뻐근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 단 3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침대 옆에 앉아 허벅지를 꾹꾹 눌러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듯해도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증은 운명이 아닙니다. 나이 때문만도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허벅지 앞 근육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이 찌릿하게 아프고 허리가 뻣뻣해져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발바닥은 단순히 걷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균형과 통증에 깊이 연결된 중요한 부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이 발바닥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신영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초반부터 허리 디스크로 오랜 세월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전기가 내리치는 듯한 통증이 이어졌고, 식당 일을 하면서도 매출보다 오늘 허리가 얼마나 아플지가 더 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찜질과 침 치료까지 다 해봤지만 그 효과는 늘 잠시뿐이었습니다.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고, 가족들조차 이제는 수술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수술을 받고도 다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신영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어르신은 허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어 고개를 숙인 채 겨우 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MRI와 여러 검사를 확인한 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수술하기보다는 먼저 발바닥을 풀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박신영님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문지르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발바닥은 온몸의 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허리와 척추, 무릎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사구가 발바닥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허리 통증이 놀랍도록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박신영님은 하루 두세 번씩 의자에 앉아 발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집중적으로 눌러주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아주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단 사흘 만에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는 동작이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지팡이 사용도 크게 줄었고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그 후로는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스트레칭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금은 수술 걱정 없이 통증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발바닥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발에는 족태양 방광경, 족삼리 같은 중요한 경락이 지나가고 몸 전체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발을 자극하면 온몸이 건강해진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발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우리 몸이 스스로 분비하는 엔도르핀이 증가해 통증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엔도르핀은 일종의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발 마사지를 해줬더니 통증이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고 수술 후 발 마사지를 받은 환자들이 진통제를 덜 사용했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거나 바닥에 앉아 다리를 굽혀 손이 발에 닿도록 하시면 됩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등받이에 기대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고르게 눌러주세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우리가 흔히 용천혈이라고 부르는 지점을 꾹꾹 눌러주시길 권합니다. 이곳은 신장과 허리와 깊은 관련이 있어 허리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약간 시원하다 싶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은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밑까지 구석구석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누를 때 특히 아픈 지점이 있다면 그곳은 몸의 특정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피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반복해서 자극해 주세요. 한쪽 발을 1분 정도 마사지한 후 다른 발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작은 공이나 마사지볼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스럽게 체중이 실리면서 손으로 누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혈액순환이 좋아져 허리와 무릎 주변의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또 걷는 자세가 교정되어 관절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발바닥을 풀어준 후에는 허리 통증뿐 아니라 무릎, 고관절 통증까지도 함께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단 몇 분, 그것도 특별한 기구 없이 손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온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물론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병으로 발의 감각이 둔하신 분들은 너무 강하게 마사지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처음부터 오랜 시간 하지 마시고 1분에서 2분 정도 짧게 시작해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은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힘을 얻듯 사람도 발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발바닥은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막상 자극해보면 온몸이 달라지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들기 전 침대에 앉아 발바닥을 꾹꾹 눌러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손동작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며칠 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는 순간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졌음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무릎 뒤쪽을 잘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위,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뒤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바로 그곳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사실 이 오금은 허리와 무릎 통증을 동시에 완화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비밀 포인트가 바로 이 오금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조명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하루 대부분을 서서 보내셨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40대 후반부터 무릎이 붓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70세가 넘어가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릎 수술을 권유했지만 연세를 고려하면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조명석님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물리치료도 받고 진통제와 주사 치료도 받았지만 효과는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릎 뒤 오금을 하루 3번만 꾸준히 눌러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무릎은 아픈데 왜 뒤쪽을 눌러야 하냐는 거였죠. 하지만 큰 부담이 없는 방법이니 한번 시도해보자는 생각으로 매일 자기 전 오금 부분을 3분 정도 꾹꾹 눌러주셨습니다. 놀라운 건 변화가 의외의 순서로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먼저 편해진 겁니다. 평생 허리를 굽히고 일하셔서 만성 요통에 시달려 오셨는데 오금을 누른 지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무릎 통증도 확연히 줄었고 3주가 되자 40년 넘게 달고 살았던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검사에서는 무릎 주변 염증 수치가 낮아졌을 뿐 아니라 척추 근육의 긴장도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할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무릎 뒤 오금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위중혈이라고 부릅니다.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길목인데 이 경락은 허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을 자극하면 허리부터 다리까지 몸 뒷면 전체가 편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서양 의학적으로도 무릎 뒤쪽에는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어 혈액순환과 근육이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이 함께 좋아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약간 구부려 보세요. 그러면 무릎 뒤에 주름이 생길 겁니다. 그 주름 가운데 움푹 들어간 지점이 바로 마사지해야 할 자리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닿는 위치가 됩니다. 그곳을 엄지로 2, 3초간 꾹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하고 세웠다가 천천히 힘을 빼며 손을 떼세요. 급하게 떼지 말고 서서히 풀어주면서 혈액이 순환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 동작을 5번에서 7번 정도 반복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하실 때는 무릎보다 허리 쪽이 먼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금을 자극하면서 허리로 이어지는 경락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뻣뻣하거나 오래 서 있어서 허리와 다리가 당길 때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디스크로 다리가 저리신 분들도 오금 지압을 통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무릎 뒤쪽에 정맥류가 심한 분들은 너무 강하게 누르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 무릎 관절 내부에 염증이 심해 붓고 열이 날 때는 지압을 피하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 시술을 하신 분들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시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금을 자극하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바뀌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전신의 활력이 회복됩니다. 휠체어에 의존하던 조명성님이 다시 걷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밤 자기 전 침대에 앉아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그리고 오금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보세요. 처음엔 단순한 동작 같지만 며칠 뒤 아침에 허리를 펴며 일어날 때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통증이 줄고 몸이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마음까지 편안해질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통증은 숙명이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깨워줄 방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금입니다. 매일 단 3분 오금을 눌러보세요. 여러분의 허리와 무릎, 그리고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허벅지 앞,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이라는 3가지 비밀 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3곳을 하루 단 3분씩만 꾸준히 자극하면 허리와 무릎, 어깨까지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마사지를 생활 속 작은 습관들과 함께 병행하면 훨씬 더 빠르고 오래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습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을 어떻게 움직이시나요? 대다수는 곧바로 일어나 걸음을 때려 합니다. 하지만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5분만 스트레칭을 하세요. 단순합니다. 침대 위에서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기지개를 켜듯이 늘려주는 겁니다.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기도 하고 발목을 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관절의 윤활유가 돌듯 부드러워지면서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걷기 습관입니다. 걷기는 가장 쉬운 운동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오래 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루 10분, 여유가 되신다면 2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강화해 허리와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마사지를 하고 난 후에 가볍게 걷기를 더해주면 근육이 풀린 상태에서 혈액이 더 잘 돌면서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세 번째는 저녁 습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을 해보세요. 근육은 차가우면 더 뭉치고 긴장합니다. 따뜻하게 데워주면 혈액이 잘 흐르고 마사지 효과도 배가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족욕을 하면서 발바닥을 문지른 뒤에 숙면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십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크게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을 단순히 뼈 문제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염증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 안에 염증을 키우는 음식은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짠 음식, 기름진 가공식품, 지나친 설탕 섭취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루 한 끼라도 채소 위주로 드시고 국이나 찌개는 싱겁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다섯 번째는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관절에도 수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연골은 충분한 수분을 머금어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어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나눠 마셔보세요. 단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잘 마시면 노폐물이 배출되고 관절 주변 조직도 촉촉하게 유지되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마사지를 하실 때 숨을 어떻게 쉬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근육을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마사지할 때는 반드시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이 풀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긴장이 빠르게 해소되고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며칠 하다 말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 나이가 많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분들이 결국 건강을 되찾는다는 점입니다. 허벅지 앞, 발바닥, 무릎 뒤 오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생활 습관까지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분명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친구들과의 여행, 손주들과의 산책,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하지만 통증이 조금만 줄어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허벅지를 문질러 보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발바닥을 꾹꾹 눌러보세요. 그리고 침대에 앉아 무릎 뒤 오금을 천천히 눌러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몸은 오늘과 달라져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지라도 시간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라는 벽에 갇히지 마세요. 통증은 줄어들 수 있고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깨워주는 열쇠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마사지와 생활 속 작은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관절이나 허리가 아플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부터 갑니다. 아픈 부위를 주무르거나 두드려서 어떻게든 시원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습관과 관리법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시는 대표적인 잘못된 통증 관리법과 그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고쳐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아픈 곳만 집중적으로 주무르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어깨가 아프면 어깨만 계속 만지고 문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정 근육이 긴장하면 다른 부위로까지 통증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물러서는 효과가 적습니다. 오히려 주변 근육과 연결된 부분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허벅지 앞, 발바닥, 오금 같은 부위가 바로 그런 연결고리입니다. 아픈 곳만 두드리는 대신 연결된 근육을 찾아 풀어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하면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완화일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약에 점점 내성이 생겨 효과가 줄어들고 위장장애나 신장 손상 같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약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근본적인 관리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마사지와 스트레칭, 걷기와 식습관 관리가 약보다 훨씬 오래가는 효과를 줍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무리한 운동입니다. 건강을 되찾겠다고 갑자기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무릎이 안 좋은데도 장시간 등산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더 망가뜨립니다. 무릎이 약한 분은 달리기보다 걷기, 계단 오르기보다 평지 걷기가 훨씬 안전합니다. 근력이 부족하다고 무리하게 운동기구를 쓰는 것보다 매일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거나 물병 같은 작은 무게로 팔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무리하지 않게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습관은 찜질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뜨거운 찜질팩을 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뜻하게 하면 분명 시원하고 근육이 풀리는 것 같지만 만약 관절 안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 열이 나는 상태라면 뜨거운 찜질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가운 찜질로 먼저 열을 가라앉히고 붓기가 빠지면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근육이 뭉쳐서 뻣뻣할 때는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찜질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습관은 통증을 참고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고 지내다 보면 통증은 점점 만성화되고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염은 초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방치하면 연골이 더 닳아 수술까지 가게 됩니다. 아플 때마다 잠깐 진통제로 버티는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사지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통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습관은 자세를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거나 TV를 볼 때 다리를 꼬고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세는 척추와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고 무릎에 불필요한 압력을 줍니다. 좋은 자세는 특별한 운동보다 더 큰 효과를 줍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등을 등받이에 붙이세요.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다리는 꼬지 마세요. 서 있을 때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자세 습관이 통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잘못된 습관은 잠자리 환경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너무 푹 꺼지는 매트리스나 오래된 침대는 허리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목과 허리가 편안한 높이로 맞추어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뻐근하지 않습니다. 침구는 단단하면서도 몸의 곡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 환경을 조금만 바꾸어도 아침에 느끼는 몸의 피로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들을 돌아보면 사실 누구나 무심코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통증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바꾸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증 관리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약으로, 주사로, 수술로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생활 속에서 몸을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때 몸은 다시 건강을 되찾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관리법 중에서 혹시 여러분께 해당되는 것이 있었나요?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고쳐보세요. 아픈 부위만 주무르는 대신 연결된 근육을 풀고 약만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하고 무리하지 않는 가벼운 운동과 올바른 찜질, 그리고 바른 자세와 편안한 잠자리 환경까지.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허벅지 앞, 발바닥, 무릎 뒤, 오금 마사지와 생활 습관 관리 그리고 잘못된 관리법을 바로잡는 방법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천해야 비로소 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어갔을 때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를 직접 보여준 몇몇 환자분들의 사례를 종합해 들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78세 이순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5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집 앞 공원 한 바퀴도 돌지 못할 정도로 무릎이 시큰거려 늘 지팡이에 의지하셨습니다.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3분, 허벅지 앞과 발바닥, 오금을 문지르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2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지팡이 없이도 30분 산책이 가능해졌습니다. 매일 하던 집안일도 훨씬 수월해지고 무엇보다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힘든 표정이셨는데 지금은 손주들과 뛰어놀며 웃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음은 70세 이영호 님입니다. 오랜 세월 어깨 통증 때문에 고개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팔을 들기조차 힘들어 늘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앞을 자극하는 방법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팔을 올려도 뚝 소리가 나지 않고 통증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어깨가 편해지자 구부정했던 허리도 펴지고 무릎 통증까지 완화되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단순히 어깨가 좋아진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68세 박신영님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10분도 제대로 서 있지 못했고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죠. 그러다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두세 번 발바닥 가운데와 뒤꿈치를 집중적으로 눌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아침에 허리를 펴는 동작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가벼운 스트레칭까지 병행하며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72세 조명성 님입니다. 평생 무거운 일을 하면서 서서 지내다 보니 무릎이 망가져 결국 휠체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릎 뒤 오금을 매일 눌러주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릎보다 허리가 먼저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오금을 누르니 허리가 시원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까지 좋아진 겁니다. 결국 40년 넘게 달고 살았던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휠체어를 벗어나 동네를 산책할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친구분들을 데리고 와 이 방법 꼭 해보라고 권하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저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야?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은 모두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어르신들이라는 겁니다. 단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작은 습관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허벅지 앞을 문지르고 발바닥을 눌러주고 오금을 꾹꾹 자극하는 것. 단 3분이지만 그 3분을 꾸준히 이어간 결과 몸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정말 저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효과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며칠 만에 변화를 느끼고 어떤 분은 몇 주가 지나야 확실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몸은 반응합니다. 또 하나, 변화를 경험한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자 단순히 몸만 좋아진 게 아니라 마음까지 밝아졌다는 겁니다. 아프면 사람은 움츠러듭니다. 움직이기 싫어지고 사람 만나기도 꺼려집니다. 하지만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건강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아직도 의심하고 계시나요? 내 몸은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통증을 줄이고 삶을 바꾸는 데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습관을 시작한다면 분명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단 3분만 투자해 보세요. 허벅지 앞을 문질러 주시고 발바닥을 꾹꾹 눌러 주시고 무릎 뒤 오금을 자극해 보세요. 내일 아침 분명히 오늘과는 다른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시고 이어가 보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이순희님처럼, 이영호님처럼, 박신영님처럼, 조명성님처럼 정말 해보길 잘했다는 말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허리와 무릎, 어깨 통증을 줄일 수 있는 3가지 비밀 포인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 그리고 흔히 하는 잘못된 관리법과 그 대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장면이 그려지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벅지 앞을 가볍게 문질러주고, 낮에는 잠시 쉬는 시간에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고, 잠들기 전에는 무릎 뒤오금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모습. 이 단순한 동작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달라지게 하고 삶을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정말 이것만 해도 효과가 있나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약과 주사에도 듣지 않던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고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는 분들을 너무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쌓아가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몸을 만들고 우리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단 3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 3분이 쌓여서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나아가 삶을 바꿀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의심이 남아 계신가요? 나는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뭘 해? 하지만 기억하세요. 변화는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의미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통증으로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지고 무릎이 가벼워지고 허리가 곧게 서는 순간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해보길 정말 잘했구나. 저는 여러분이 다시 활기차게 걷고 웃으며 일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며 발걸음을 가볍게 옮기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열쇠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일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 허리나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비밀 포인트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어디가 가장 아프신지, 오늘부터 어떤 포인트를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고 답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응원하며 더 많은 분들이 통증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매일 3분,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달라진 몸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